안녕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교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정신 건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스트레스는 상황에 압도되는 감정과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데요. 지난 2024년 국민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인의 상당수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괴롭고 힘들지만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과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어떤 상황에서 겪게 될까요? 스트레스 사건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업무, 대인관계, 학업, 재정의 어려움, 건강, 생활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더 많은 요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적 반응은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메스껍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체중 변화가 나타나는 등 내 몸에 일어나는 반응을 말합니다. 반면 정서적 반응은 악몽을 꾸거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쉽게 화가 나거나 공격적으로 변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손톱을 깨물거나 머리카락을 꼬는 등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동적 반응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은 각각 분리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복합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그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고 그 반응을 최종적인 대처, 즉 사건에 대한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사건은 나에게 일어난 스트레스 상황이고 이 스트레스 상황에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대처를 하게 되는데 이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의욕이 없는 동료를 만나서 대부분의 일을 혼자 처리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몹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난 것이죠. 결국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흐름으로 대처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대처하는 방식은 각자 다를 텐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각자의 대처 방법을 떠올리셨다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세 가지 유형을 통해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는 정서 중심, 문제 중심, 회피 중심의 세 가지 유형을 보입니다. 정서 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에 수반되는 부정적 정서를 다루거나 완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문제 중심 대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신의 행동이나 환경 자극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유형입니다. 회피 중심 대처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켜 스트레스 사건으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두는 방법을 의미하죠. 세 가지 유형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납부일에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서 중심의 대처를 하는 경우 친구를 불러내 자신이 겪은 상황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하며 풉니다. 정서 중심 대처는 문제 상황에서 안심할 수 있고 정서적인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고 정서적 소통이 필요해서 주변에 사람이 없을 경우엔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 중심의 대처를 하는 사람은 미납에 따른 추가 과태료를 확인하고 얼른 공과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문제 중심 대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요구돼 해결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피 중심은 기분 전환을 위해 여행을 떠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합니다. 회피 중심 대처는 심리적 거리감을 주는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에서 곧바로 벗어날 수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며 회피해서 돌아오면 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예시를 통해 대처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까요? 결과 보고서를 내는 날짜를 착각해 제출이 늦어졌고 상반기 팀 평가에서 감점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람마다 반응은 가지각색이지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화면과 같습니다. 친구를 불러내 마음껏 이야기하고 기분을 푸는 건 정서 중심 대처에 속하고 감점을 만회하기 위해 하반기 사업을 준비하는 건 문제 중심 대처, 기분 전환을 위해 술에 몰두하는 건 회피 중심 대처에 해당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여러분은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의 예시를 살펴봐 주세요. 여기 11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마다 반응이 다름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대처법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스트레스 대처 유형 중 문제 중심 대처가 문제 해결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엔 정서 중심 대처 혹은 회피 중심 대처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처 유형을 적절히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엔 어떤 해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해소의 또 다른 방법은 화면과 같이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다른 걸 해보자입니다. 운동이나 취미활동, 산책, 자원봉사 등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다른 것에 집중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상하고 느껴보자입니다. 나와 스트레스 사건 사이에 상상의 벽을 만들거나 무늬를 세워보는 등 스트레스 상황과 나를 분리해 감정과 마음을 추스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보자입니다. 좋아하는 공연을 보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등 마음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휴식 시간을 갖거나 스스로 응원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심호흡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는 데서 생긴다고 합니다. 이 말을 되새겨보면 스트레스 관리의 시작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일들을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나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대처하다 보면 조금은 여유로운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을 마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늘 가까이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